네, 반갑습니다. 8월 10일 수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약간 조정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좀 아쉬운 결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조정은 한번 나왔어야 돼요. 네,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문제였던 거지.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뭐 시장이 갑자기 또 밀린다거나 뭐 나쁜 시장으로 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관점들이 또 다시 부정적 시각으로 바뀌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외국인과 기관들이 모두 매도세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수급은 순매도 양상을 좀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일 만기이기도 하고 또 미국 시장이 CPI 지표 발표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아무래도 좀 부담감을 줬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겠죠. 약간의 관망입니다. 매도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것에 또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이제 내려간 그 부분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줬었던 게 시총 상위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을 때려야지만 지수가 떨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사이에 개별주들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주 위주의 변동성에 주목을 좀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그동안 지수를 끌고 올라오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은 쉬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차트를 보시면 일단 지지선이 어디에 있느냐. 자, 2450포인트 정도에 있겠죠. 왜냐면 이제 지난번 상승 패턴이 일단 돌파 패턴을 만들어지면서 이제 갭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갭에 대한 부분들이 지지선 역할을 좀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5일 이평선이 지지선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아래쪽과 이격이 그렇게 크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급등 패턴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5일선이 살짝씩 깨지고 넘어가는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약간의 조정이 좀 필요한 단계, 이런 상태에서는 5일선을 옆으로 눕혀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깔고 간다고 그러죠. 5일선을 밑에다 깔고 가거나 아니면은 사이에 집어넣고 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턴에서의 지지라인 때는 지금 2450포인트, 그 다음에 위쪽 라인 때까지 본다면 2470포인트, 요 정도 범위가 지지선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주가가 밀리더라도요,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2470, 뭐 그 정도 라인대에서 또 머물러 준다라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내일 결과를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만기일에 대한 부담감을 일단 당장은 느끼는 것 같지 않거든요. 만기일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다라면 지수가 조금 더 진즉에 하락 조정을 좀 진행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단 CPI 결과나 이 상황을 보고 미국 증시 상황을 보고 나서 결정하자라는 쪽의 의견이 조금 많았을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로서는요, 뭐 이렇게 한 번씩 들어온다고 해서 크게 뭐 문제 삼을 만한 내용이 아니죠. 지난번에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한 번 있었고요. 이 올라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 없기 때문에 상승하면서 조금씩 들어왔다가 또 다시 나가고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주가가 좀 가라앉은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대응하실 만한 부분은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해 드리긴 했습니다만 특별하게 대응하실 만한 부분은 없었겠지만 그래도 개별주 쪽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좌 상황이 또 훨씬 더 좋아지는 모습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내렸어요. 네, 지금 82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그동안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포지션이 그렇게 된 거고요. 지지라인 때는 지금 이거는 갭에 대한 포인트로 본다면 810포인트 위쪽일 테고요. 지금 지지선에 부딪혔다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아래쪽 이평선을 가지고 본다 그러면은 810포인트 정도가 지지라인이 될 겁니다. 즉 이제는 돌파를 만들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라인대가 또 강력한 어떤 그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게 되는 상황이 좀 되게 됩니다. 아래쪽에서 계속 밀어주는 모습이 나타낼 테니까 부담을 느낄 만한 필요성이 별로 없을 거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 자체는요, 일단은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조정, 이 정도까지는 오늘은 이 정도까지 생각하실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향후에 주가 흐름이 바뀐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근데 수급 동향을 보시면 일단은 관망세거든요. 외국인들은 지금 1000억 원이에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695억, 연기금 568억, 뭐 이렇게 매도를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개입을 많이 안 했다는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정도라면은 그동안 외국인이 사들인 물량이 4조 원이 넘는데, 이 4조 원에서
천억 정도 매도 쳤다고 해가지고 뭐 흐름이 바뀐다거나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매도가 어디에 집중이 됐었냐면 대형주에 집중이 되면서 그 부분들이 지수가 좀 크게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수급 조금만 뒤집어지면 또 바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이 수급 주체들이 많이 팔고 있지는 않다. 근데 최대한의 효과를 누리고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지수가 빠지는 거 보면 덜컥 겁부터 나거든요. 왜냐하면 조정을 건져 왔었기 때문에 이제 지수가 빠지면 아이고 또 빠지는 거 아니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제발 저려가지고 그냥 막 도망가 버리게 되는데, 이럴 때 딱 겁주기 좋은 게 대형주를 가지고 흔드는 거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 뭐 한 2~3% 정도만 떨어뜨리게 되면 지수가 훅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얘네들이 만들고 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수급의 히스토리라든지 그런 역사적인 부분들 계속 봐야 된다고 그랬죠. 자, 수급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진행했느냐. 많이 못 팔아요. 자기들도 많이 못 팔고 있는 상태고, 또 그동안 매수를 많이 해온 상태에서 많이 사고 조금 파는 형태의 이런 매도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겁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 내렸습니다. 네,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살짝 강보합이고요. 포스코 홀딩스 조금 올라간 거 말고는 지금 다 내렸다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1.5%, 하이닉스가 3.4%, LG화학 3.4%, 카카오가 3.4% 이런 식으로 다 내려갔는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삼성전자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었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 마찬가지, 그 다음에 LG화학도 마찬가지, 그리고 네이버, 그 다음에 이 카카오, 단기적으로 올라간 종목들이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왜 단기적으로 올라온 애들이 내려가는 것인가? 그동안 올라오지 못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시장을 끌고 올라간 애들이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걔네들이 단기적으로 빵 치고 올라가면서 주가를 끌고 올라갔는데, 얘네만 계속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얘네들만의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럼 시장에 불균형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올려놓고 약간 쉬게 하는 거죠. 좀 내려오든 아니면 옆으로 눕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개별주들을 올리는 장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주가 올라가긴 합니다만 얘네들은 시총이 딸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올라가도 간에 기별도 안 가겠죠. 대신에 대형주가 묵직한 게 떨어지게 되면 지수는 마이너스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겁먹을 필요가 별로 없는 장이에요. 지수의 포인트만 좀 내려간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종목으로 집중해서 돌아보면 전부 다 내리는 장이 아니라 올라가는 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상당히 많은 수량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해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 다 내렸어요. 뭐 그 중에서 이제 이 HLB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이제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만, 얘네들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단기에 급등한 종목들이에요. 단기에 많이 올라온 종목들입니다. 단기에 올라간 애들이 조정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지수를 떨어뜨리고 있는 모습들은 그동안 지수를 끌고 올라간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고 올라간 애들이 단기적 피로감 또는 단기적 차익 실현 등등을 통해서 기다려주는 형태의 모습이고요. 밑에서 다른 종목들이 치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항상 여기에 있어요. 야, 이거 올라가니까 올라타자 라고 했을 때 바로 물려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단기 조정에서 또 종목을 팔게 되고 손절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밑에서 공략하시고 먼저 올라간 종목들은 내 거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개별주들 한번 볼게요. 개별주는 아주 그냥 난립니다. 뭐 세비캠 요거 상한가 간 모습이고요. 양지사가 지금 상한가 들어갔는데 뭐 무상증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무상증자는 지금 회사에서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번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상장 폐지, 뭐 자진 상장 폐지, 뭐 무상증자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은 지금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한다는 건데 여기서 자꾸 뉴스를 끌고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이슈화 시켜가지고 주가가 조금 올라가게 만들겠다. 뭐 그런 정도 내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뭐라 그럴까? 뭐 조작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네, 그런 분위기만 형성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G2파워 있었고요. 금양, 모아텍 등등등인데 오늘 상승한 종목들 살펴보세요. 네, 3%가 조금 많다 그러면은요. 2% 정도로 한번 살펴볼게요. 2%는 되게 많네요. 2% 이상 올라간 종목이 240개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2% 아래쪽이라는 이야기겠죠. 즉 2% 이상 올라간 종목이 240개밖에 없다. 즉 상승한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락률로 넘어가서 보시면은요. 오늘 하한가가 없어요. 하한가 없고요. 2% 이상 하락한 종목을 보시면 오늘은 이제 하락 패턴이 조금 더 많네요. 그러면 이게 한 5, 600개 정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한 6, 700개? 그러면 한 1000여 개 정도. 한 절반 정도는 2% 범위. 그럼 3% 정도 따지게 되면은요. 한 4, 500개 정도, 2000여 개 정도의 종목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3%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 오늘은 이렇게 보면은 하락한 종목이 조금 더 많은 듯한 느낌이네요. 등락 현황 보시면 자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한 종목이 567개,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0여 개 종목이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이 높은데 낙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거예요. 상승폭에 대한 어떤 상승에 대한 패턴들이 훨씬 더 많이 잡혀 있지만 상승한 종목의 숫자는 적고, 그 다음에 하락한 종목은 많지만 하락에 대한 폭도 크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인데, 사실 이제 종목들이든 뭐 변수든지 간에 이렇게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재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단기에 올라갔다가 훅 떨어졌다가 막 이런 변동성을 많이들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재료를 가지고 튀어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차익을 실현할 것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 결정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주가가 연속적으로 막 치고 올라간다. 근데 그 다음에 변수가 나타났다. 그럼 매도하시는 게 일단 맞는 거고요. 단기에 그냥 첫 방에 올라간 부분이다. 뭐 이렇게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올라간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세요.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치고 올라갔다. 변수가 나타나면 매도하시는 게 일단 우선적입니다. 이거는 지금 매도 물량이 매도 포지션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매도를 들어가시는 게 적절한 대응 전략이다 보시면 되는 거죠. 제논 포커스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올라간 부분들은요. 여기서는 이제 이게 뭐 할인 인수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요 M&A 이슈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이런 내용이 좀 있었는데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물량이 좀 많이 나온다거나 갑자기 이렇게 떨어진다거나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이렇게 아래쪽에서 움직일 때는 매도를 하지 않고 그냥 가시는 경우도 괜찮아요. 왜냐면 원래 추세거든요. 이거는 그냥 단기적 이벤트일 뿐이죠. 이벤트일 뿐이고 저쪽에서 만약에 매수 물량 많이 들어왔다면 결국엔 다시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한번 올라가는 거, 첫 번째 나가는 상승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 차례 걸쳐서 상승하고 이격을 크게 벌려놓은 패턴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잡아가시면 돼요.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확률이 높다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매매 동향 살펴볼게요. 기관적 움직임 보시면 오늘 건설주가 많이 올랐어요. 빠방 치고 올라가서 건설주, 현대건설이 무려 7%나 올라갔는데 요걸 지금 매수한 거고요. 하나솔루션도 매수가 좀 있었네요. 고점대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나 현대중공업, 조선주도 오늘 괜찮았죠. 또 CS윈드 계속 매수해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관적 매수를 통해서 분위기가 좀 괜찮았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지금 1,500억 가게 팔았네요. 이 금융투자애들이 많이 던지는 모습이었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에서 아무래도 뭐 반도체 쪽 뭐 부담감이 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 나오니까 막 팔아 채우는 것 같은데 일부 차익 실현일 수도 있겠고요. 지금은 이제 차익 실현보다도 주식을 좀 떨어뜨려서 시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어떤 움직임일 수도 있겠죠. 얘네 두세 종목만 떨어뜨리게 되면 다른 거 100개 종목을 사오더라도 티가 안 나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내일 이제 만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일 수도 있겠고요. 자, 외국인도 한번 보도록 하죠. 외국인들도 지금 보면 외국인 매도가 좀 줄었네요. 네, 외국인은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하이닉스 이거 아침이나 낮에 시점보다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후 들어서면서 조금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폭을 줄였다 또는 매수를 조금 더 해줬다 이런 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현대차 이런 것들 매수를 좀 해줬네요. 네, 이런 쪽으로 진입이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이사항은 없는데 일단은 시장의 이 하락을 가장 많이 결정한 부분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쪽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뭐 반도체 시장이 꺾였다, 뭐 삼성전자가 끝났다 이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어떤 매도였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일단 지금은 맞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약간 조정을 보이면서 이제 또 약간 걱정거리를 안고 들어가실 것 같긴 합니다만, 내일 이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CPI 지표는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 좋게 나온 CPI 지표를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여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 줄 것인지,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내일 반등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추가 하락이 나올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내일 미국 시장이 좋으면 거의 대부분 주가가 상승할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고요. 아직은 이 위쪽에서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아직은 여기서 더 내려가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왜냐면 아래쪽 지지라인 때 21선 넘어가는 부분들이고 이평선 수렴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더 내려가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래도 기왕이면 네,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게 좋겠죠. 네, 그렇게 판단하시고요. 자, 오늘은 그냥 네, 편안하게 그냥 잘 넘어가시면서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많이 올라온 종목도 있겠지만 뭐 그에 또 반대적으로 또 내려간 종목도 걱정스러운 종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편안한 그런 상황 또는 오히려 오늘 플러스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요. 느긋하게 여유 가지시고 내일 시장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빅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네, 내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계속 이제 그런 것들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고요.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저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